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뭘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고차 방정식을 했고, 고차 방정식에서 두 가지 풀이와 근의 이론을 했어요. 풀이에서는 일반적인 해법으로서 선생님이 강조한 건 인수 정리가 기본이다. 특히 3차 형태에서는 1차와 2차로 쪼개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특수꼴 했었죠. 특수꼴에 대해서는 보기차 방정식은 그냥 뭐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닥 뭐 걱정될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오메가도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던 복소수 단원과 연계해서 뭐 다시 나오는 그런 이미지이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근의 이론에서는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이 풀이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해서 1차와 2차로 쪼개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차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의 이론을 적용한다 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연립 방정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수학의 원리 117페이지 연립 방정식이 있죠. 그 박스 아주 내용이 단순해요. 잠깐 확인하세요. 오케이. 보겠어요. 얘는 뭐 크게 이론이 복잡한 내용은 없어. 여기서 근본적인 이론을 잠깐 본다면 이런 상황이야. 연립이야. 연립인데 방정식이죠. 방정식은 뭐니? 등식이죠. 이 상황은 등식이라고 적었어요. 방정식이라고 적지 않고 당연히 항등식에서도 마찬가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등식이 아닌 식, 부등식. 부등식도 연립이 있다고. 나중에 부등식 단원에서 다시 다루어지겠지만, 그런데 지금 원칙을 정립해 두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연립인데 등식이면 풀이 방향이 어떻게 되죠? 이것과 이것을 구분할 수 있나? 이건 이미 꼭 이 연립 방정식을 배워서가 아니고 어떤 풀이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했었고 앞으로도 등장할 거거든. 뭐 내가 맨날 뭐하니? 문자가 몇 개, 식이 몇 개. 이게 다 지금 연립이잖아. 그럼 연립인데 등식이야.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죠? 소거가 목적이다. 소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두 가지가 뭐죠? 가감법, 대입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던 거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등치법, 뭐 이런 게 있는데, 등치법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연립인데 부등식이야. 뭘 해야 될까? 오붓하니 좋은데? 연립인데 부등식. 소거야? 연립인데 부등식이야. 그런데 소거를 하고 있으면 이 정신병자예요. 소거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공통 부분. 어디에서? 수직선에서 공통 부분을 찾는다. 그러니까 두 개의 연립 부등식을 각각 풀어서 그 해의 공통 부분을 답으로 한다가 되겠어요. 별로 이것도 그렇고 어렵지 않고 네가 평상시에 당연히 했던 거야.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렇게 엮어서 원칙적으로 정립해 두자. 알겠죠? 자, 그러면 봐. 지금 네가 잠깐만 고개 숙이지 마시고 117페이지 박스를 읽었어. 그럼 117페이지 박스를 읽었어. 그죠? 그러면 거기에
이게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뭐겠니? 이럴 때 이렇게 하세요라가 적혀 있는 거거든. 그걸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이게 뭐죠?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있지. 두 가지 경우가 뭐죠? 두 가지의 경우가 뭐지? 그래서 여기가 1번 풀이가 되겠어요. 풀이. 얘도 근해 이론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거예요. 풀이다. 그럼 뭔데? 두 가지 경우가 뭐냐면 연립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2차니까 2차식 이퀄 0, 1차식 이퀄 0 이거고, 또 다른 건 2차식 이퀄 0, 2차식 이퀄 0. 둘 다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수학에서는 차수가 높은 걸 기준으로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2차와 1차가 있어. 이거 뭐 하라고 돼 있죠? 뭐 하라고 돼 있니? 고개를 숙이지 말고 뭐라고 돼 있어? 소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소거하는 방법을 묘사했겠지. 뭘 어떻게 소거하래? 자, 소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감법, 대입법. 자, 이거 원칙이에요. 알아두세요. 이건 뭘 의미하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거 2차다. 2차는 1차에 비해서 고차다. 1차는 2차에 비해서 차수가 낮다. 수학에서는 1차와 2차일 때만이 아니고 두 개의 차수가 다를 때 소거를 한다면 낮은 걸 높은 거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알겠죠? 보편적인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래서 대입을 하라고 돼 있고, 2차와 2차 이건 어떻게 할까? 얘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포인트가 뭔데? 1차를 만들어내세요. 환원시키는 방법이 뭐죠? 환원시키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를, 위에 거를 그대로 뒀으니까 밑에 거를 건드린다 해서 요걸 건드려 보겠어요? 이건 뭔데? 인수분해하세요. 1차와 1차로 인수분해해서 이퀄 0이면 1차 이퀄 0 또는 1차 이퀄 0. 그럼 뭐가 되느냐? 이게 그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이 연립방정식이 이거는 몇 개? 이 연립방정식은 이걸 두 개를 제시한 셈이다. 바뀐 거라고. 지금 이게 이해 갔나? 이렇게 이해해 줘야겠어요. 다시 확인하세요. 그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1차와 2차가 있으면 대입한다. 대입이고, 그 다음에 2차와 2차가 있으면 1차를 만들어낸다. 즉 A 콜 0 또는 B 콜 0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지? 여기 보시면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그 미친 학교는 그 과거의 교과서에도 다루었던 유형인데 지금은 사라졌거든.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빼지 않고 간혹 내는 수가 생겨요. 그건 그때 가서 문제 풀이할 때 간단하게 살펴보겠어요. 나올 확률도 높지 않고.
그래서 이게 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별게 없는 그런 놈이 되겠어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밑에 개념 확인 문제를 보면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 1차와 2차가 있잖아. 그러면 소호를 하는 거야. y를 소거하든 x를 소거하든. 어떻게 소거하니 하면 y는 x-1이다. 그래서 y 대신에 x-를 대입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x의 값을 구한 후에 다시 둘 중에 하나에 넣어서 y 값을 찾아낸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 갔니? 뭐 그래서 별건 없어요. 그래서 밑에 거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124페이지. 124페이지 뭐 풀어볼까? 유제 7-2번 풀어보세요. 유제 7-2번.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별거 없죠? 그래서 풀어보면 2x 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이다. 그 밑에 걸 보면 상수항이 0이 아니고 그래서 인수분해하기가 까다롭다는 게 느껴지고 위에 건 상수항이 0이고 그래서 인수분해하기 쉽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실 이 말도 어폐가 있긴 해. 뭐냐면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 거면 상수인가? 여기서도 x에 대한 식으로 본다라면 y항, x가 없는 항은 x에 대해서 상수항이죠. 어폐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인수분해가 되는 놈 하나를 제시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놈 하나를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얘는 2, 2 마이너스 2x 플러스 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 이퀄 0.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2차가 뭐지? 2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36과 2x 플러스 y 이퀄 0 이라는 이 놈으로 되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여기는 x 마이너스 2y 이퀄 0 똑같은 거고. 그래서 또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입해서 푼다. 이렇게 단계로 가면 되고 둘 중에 하나는 xy가 양수가 안 나오나 보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답으로 하세요.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요 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앞 페이지 123페이지 필수 문제 6번. 네, 1번 풀어보세요. 밑에 풀이를 참고하지 말고 필수 문제 6번에 1번을 풀어보세요. 자, 그만.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보면 이걸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 여기 보세요. 이게 몇 차니? 2차와 1차잖아. 1차지. 그리고 이거 2차지. 2차를 1차에 대입한다. 지금 이렇게 접근을 했지. 실제 풀이에서. 풀이를 보세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3에서 y는 3-x다. 그래서 대입한다. 이렇게 갔잖아. 나는 이렇게 풀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보겠어요? 여기가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풀지 않도록 하려고 한 거거든. 그리고 이 풀이가 좀 더 돌아갈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보면 특수꼴에서 대칭형하고 별표를 쳤죠. 이거 대칭꼴이야. 이거 뭐야? 대칭식이거든. 그러면 이거 대칭식에서 배운 대로 풀어야 되고,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에서, 예를 들면 K라고 놓고 순서쌍이 2개 나오는 K의 모든 값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바뀌면 좀 곤란해져요. 뭔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알겠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당연히 얘를 바꿔야지. 얘를 뭘로 바꿔? 하면은 대칭식이잖아. x와 y의 자리를 바꾸면 y제곱 플러스 yx 플러스 x제곱이 되고, 지금 적혀 있는 거 같은 식이잖아. 그러니까 대칭식이잖아. 그래서 기본 대칭식으로 표현해야지. 그래서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xy가 되고 우변은 그대로 7이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공통 부분이지. 공통 부분이고, 그래서 뭐? 치환한다. 그러면 얘는 B로 치환하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뭘로 바뀌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3이다. A 제곱 마이너스 B는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B는 얼마요? 뭐 어처구니가 없는데 9 빼기 7은 2인가? 2?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나? 뭘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거잖아. x 플러스 y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3이다. x, y는 2다. 지금 이렇게 바뀐 거거든. 이게 이렇게 바뀐 거거든. 대칭형의 연립방정식 문제는 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2차니까 이거 1차고 이거 2차니까 또 대입이죠. 하지 말라고 좀. 어? 대입 하지 맞아. 이거는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안 하면 여기가 중요해요. 이 대입해도 돼.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하려는 것과 똑같은 식이 금방 나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관점이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바라봐. 자, 이걸 대입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네 생각을 얘기해봐. 잘했어요. 지금 뭘 하느냐 하면 이거 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작성. 중요해요. 2차 방정식의 작성이 뭐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 생각해 보세요.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다. 이때 t의 근은 x와 y라 한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이다. x는 알파와 베타다. 는 흔히 봤지? 똑같은 얘기야.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러면 t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뭐 이거는 눈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1과 2야. 그래서 근이 뭐가 될까? 어느 게 x고 어느 게 y죠? 대칭이야. 대칭은 x와 y가 자리를 바뀌고 똑같아. 따라서 x가 1일 땐 y가 2이고 거꾸로 x가 2일 땐 y가 1이라는 뜻이야. 이거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근이 두 개 나온다. 방정식이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공통부분 치환하세요. 뭐라고? 원칙이야. 공통부분은 치환. 그리고 여기서는 x 플러스 y와 xy가 있으면 이거 2차 방정식의 작성을 언제 배운 거니? 바로 가은이가 얘기했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의 파생 이론으로서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렇게 분다. 참고로 y는 3-x 대입해보면 다음 전개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쉬운 문제에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에서 차이를 발생시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에 적혀있는 해설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또 다른 풀이도 아니고 그냥 원칙이에요. 이게. 알겠니?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 정리하세요. 두구두구두. 결과는 당신의 결과는 두구두구두.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맞았다. 내리세요.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까 전처럼 될 리가 없잖아. 이런 이거 엉망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봐. x는 5 마이너스 괄호 x 플러스 y야. xy를 여기 대입해. 괄호 5 마이너스 x y 괄호 x 플러스 y 그다음 괄호 x 플러스 y는 6이다. x 플러스 y를 t로 치환한다. 공통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이 얘기죠. 자 보시면 이 문제는 이제 이게 대칭식이다. 알아보라는 거고 그래서 풀었을 때 일단 뭐 하라는 거죠? x 플러스 y를 밑에 것부터 먼저 바꾸자. 일단 이것부터 바꾸면 x 플러스 y는 6이다. 이거 그래서 얘를 a, 얘를 b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문제가 뭘로 바뀌느냐? b, 그냥 a 플러스 b는 5다. 그 다음에 ab는 6이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 이퀄 0이다. 따라서 t는 뭐죠? 2와 3이다. 그럼 이걸 뭘 말하죠? a는 2, b는 3 또는 a는 3, b는 2. 따라서 뭘 말하죠?
x 플러스 y는 2, xy는 3. x 플러스 y는 3, xy는 2. 여기서 한 짓을 한 번 더 고고싱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t제곱 눈빛이 시발 풀어주길 원하냐? 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은 0이고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다. 아 그러니까 얘는 되는데 얘는 좀 안 되네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냐? 근데 여기서 xy를 모두 구하라고 돼 있네. 짜증나게. 그래서 이거 지금 판별식이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작다네. 그럼 허근이 나오나? 근데 문제에서는 뭐 실수라고 단서를 달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t의 값, 즉 t가 뭐냐면 x와 y잖아. 그게 다 허수가 나와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xy가 허수가 되니까 안 되고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은 뭐야? x, y라는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1,2와 2,1 두 개가 나오나? 오케이? 그래서 답이다. 답이다. 가 되겠어요. 만약에 아니야. 그런 건 나중에.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요렇게 하는 걸 2번 거치게 되어 있네요. 구조가. 딱 거기서 거기야. 쌤 피세요. 109페이지. 대칭식은 대수학에서 중요한 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쌤 109페이지. 유형 14번 제목을 보면 대칭형의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죠. 얼핏 보기에 749번이 조금 전에 푼 거랑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더 쉬울 것 같네. 그래서 751번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똑같은 문제네. 그죠? 그래서 거기서 거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더 풀지는 않겠어요. 여기에 좀 다른 문제가 있으면 풀려고 했는데 다 똑같은 문제라 됐다. 그러면 네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갑자기 의욕이 팍 솟구치지 않냐? 풀어 보이겠어. 왜? 풀어 보이겠어. 예제 x제곱 플러스 y는 1이다. y제곱 플러스 x는 1이다. 푸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자, 보겠어요. 특수형의 두 번째 교환형이야. 그리고 이런 거는 시중 문제집에 간혹 있는데 교육과정이 아니지. 왜 아닌데요? 자, 봐. 아닌 이유를 일단 설명하겠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안 된다고. 교과서에 없는 유형이거든. 뭐 2차, 2차잖아. 교과서에서는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야 돼.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지. 오케이? 이런 거 예전 교육과정에 있던 건데 지금도 간혹 실려 있어. 그래서 이런 걸 미친 척 내는 정신병자가 있어. 그래서 좀 알아두자. 그런 거거든. 교환형이라고 그래요. 교환형이 뭔데요? 자, x와 y의 자리를 바꾸세요. x와 y의 자리를 바꾸면 아랫게 위에 게 되고 위에 게 아랫게 되죠. x와 y의 자리를 바꾸면 이렇다. 를 그냥 이렇게 적겠어요.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그리고 교환을 하면 서로 바뀌어지는 거.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y는 1-x제곱 쳐넣어. 1-x제곱의 제곱 4차 방정식. 인수 정리한 인수분해? 아무튼 잠깐만, 그런데 그렇게 해도 뭐가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뻘짓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는 개념이 있지? 뭐가 있죠? 얘기해봐.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줬어요. 그럼 떠오르는 개념이 뭐야? 대칭식 떠오르죠? 연립이야.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더해. 그래서 이런 유형은 더한다야. 뺀다야. 더해. 더하면 뭐가 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는 2이다. 이게 뭐죠? 대칭식이죠. 대칭식. 좌변이. 오케이? 뺀다야. 빼면 뭐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퀄 0. 그래서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되죠. 지금 뭐 했는데? 특징이 지금 교환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이런 거 보라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에서 수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야겠어요. 식의 특징도 살펴볼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요. 빼면 뭐가 돼? 상수항이 0이 되죠. 그래서요. 그런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요.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이거랑 이게 연립된 거. 이해 갔나? 오케이?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뭐 문제가 뭐냐면 이거지. 따라서 문제가 위에 걸 기준으로 본다면 x제곱 플러스 y는 1.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야. 그냥 위에 거 적은 거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0. 또는 x제곱 플러스 y는 1.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1. 이렇게 두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간 거고. 그러면 2차와 1차잖아. 그러면 네가 풀 수 있는 놈이 된다. 이거지. 이해 갔죠? 계속 가보겠어요? 그래서 y는 x죠. 그럼 이건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퀄 0.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 x가 뭐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뭔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거 뭘 의미하니? y는 x와 같죠?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는 알아두세요. 순서상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x는 뭐, y는 뭐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알겠지? 학교 선생이 시판에다 적는 형식대로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선생은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콤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콤마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여기서는 y는 1 마이너스 x죠. 넣어보면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는 1이다. 따라서 x는 0 또는 1인가? 그럼 뭐야? x가 0이면 y는 뭐죠? 1이다. 그 다음에 x가 1이면 y는 0이다. 그래서 총 4개의 해가 나온다. 가 되겠어요. 알겠지? 이런 유형이 옛날에는 다 교육과정이었는데 지금은 빠졌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도 문제집 또는 뭐 용상고 이런 데서 내는 걸 봐서 언급은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 참고로 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고 심화예요. 기하적으로 모르는 일을 갖죠. 도형이동에서 x와 y의 자리를 바꾸면 y = x 대칭이지. y = x 대칭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위에 거는 네가 그래프 그릴 줄 아는 거지. 어떻게 해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건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그려지죠. x, y축. 그럼 뭐야? 1.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지. 이게 위의 식의 그래프야. 여기가 x축, 이게 y축.
그럼 이 순서상은 뭘 말하겠니? 아래쪽의 그래프와 이놈의 그래프의 교점이지. 이해 갔나? 이게 뭘 의미할까? 아래쪽은 어떻게 그려지고 그래서 이 네 개가 뭘 의미할까? 이건 나아가서 도형의 이동을 지나서 역함수 단원으로 가면 두 그래프,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뭐 교점, 거기서 또 등장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이게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는 1의 그래프야. 그러면 이걸 y = x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y = x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뭘 말하니? 얘는 y = x이죠. y = x잖아. 그러니까 뭐야? 쟤는 이 점과 이 점의 좌표죠, 저거. 이걸 대칭, 하얀 거를 이것에 대칭 이동 시켰을 때 그 대칭 이동한 것과 하얀 것이 여기서 만난다고. 그거고, 요거는 여기가 아닌 딴 놈이지. 그런데 이게 뭐야? 0,1이죠? 이거를 y = x 대칭 이동 시키면 1로 가겠죠? 그래서 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요렇게 어떻게 갈 거예요? 씨발, 그림이 잘 못 그리겠다.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가는 거라고. 대칭이 아닌데요. 진짜 대충 그린 거예요. 지금 뭐 한 걸까? 이게 무슨 함수죠? 무리 함수죠. 위에 것만. 즉 저거 뭐야? 하면 y는 1-x의 y는 1-x의 양의 제곱근. 그 식이 뭐야? y는 루트 1-x라고. 무리함수 했었지. 안 했냐? 선행을 할 때 내가 무리해서 무리함수까지 그래프는 그렸었어요. 밑에 거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합쳐서가 저거야. 근데 저거 자체는 함수가 아니지. 밑에 건 뭐냐면 y는 이거랑 무슨 관계야? x 대칭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y 대신에 마이너스 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또 교점.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죠. 뭐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셔야 할 때면 보통 애들이 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항상 y = x에 있다. 이런 오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발레지. 물론 하얀색은 1: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를 갖지 않아요. 반쪽만 생각했을 때. 이것의 반쪽은 이거거든. 그냥 심화로 잠깐 살펴봤어요. 이해가 안 가면 제끼시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기 하면서 언급한 단원들이 뭐가 있죠? 첫 번째 도형의 이동 단원, 두 번째 함수론, 합성함수, 역함수 배우는 단원, 세 번째 무리함수 단원까지 언급이 되었어요. 물론 2차 함수가 기본이에요. 그것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또 나올 똑같은 내용을 묻는데 방금 말한 단원들에서 각각 그 단원의 용어로 다시 물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풀이를 보면 이거 플러스는 사용하지 않았지. 이거 대칭식이 되긴 했는데 플러스는 사용하지 않았지. 내가 이걸 왜 했느냐 하면 얘는 사용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래서 사용되든 안 되든 이렇게와 이렇게 간다가 이런 유형의 원칙이다를 기말고사 때까지만 알아두세요. 얘는. 그리고 이거는 그 후에 다시 사용할 거예요. 됐지?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